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9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각을 하면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사람이 김면철 통일연구원장인데, 이 사람은 사드 배치에도 반대하고 대북 제재에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지키려는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이고,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걸 둘 다 반대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고 그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을 때리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고 대북 제재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하노이 쇼크가 아직 이 정권을 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중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도 문제지만 아예 김정은 편에 서겠다. 대한민국 국민을 등지고 김정은 편에 서겠다. 또 김정은과 미국 사이의 대결에서 김정은 편에 서겠다. 김정은과 UN 안보리의 대결에서 김정은 편에 서겠다. 따라서 김정은과 문명세계의 대결에서 김정은 편에 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대 노무죠. 이 김면철이라는 분은 말도 참 심하게 합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사드 배치가 되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는 미북 협상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한반도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합의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예외나 면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제재, 대북 제재 중에서 면제 또는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언론기고문에서 모든 수단의 효과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작년 언론기고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재를 유지하면 얻을 것은 과거의 실패고 잃을 것은 역사의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비판하는 칼럼에서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고 했습니다. 다른 칼럼에서는 제재했는데 왜 북한 경제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연간 마이너스 5%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7월에는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사드를 배치했는데 왜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북한이 망하지.
이분의 경력은 삼성경제연구소 북한 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등을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미국이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사업 재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미국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고 북한 때문에 불가능하죠.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은 북한은 계속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을 했다는 말은 핵폭탄 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을 계속 비축해 갖고 그리고 핵탄두수를 계속 작년에도 늘렸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은 했지만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실천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4.27을 쓰는 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선언 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서 이제 북한은 자신의 카드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도 다 보여주었어요. 약점은 경제 제재로 죽을 맛이다. 카드는 영변만 폐기한다. 영변은 이미 여러 차례 팔아먹었던 고철이고 또는 썩은 돼지고기에 불과한데 그것만 내어놓겠다. 나머지 핵은 다 보유하겠다. 즉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김현철 내정자가 반대하는 사드, 김현철 내정자가 반대하는 제재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즉 수도권에 시급히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중국 정부에 수도권에는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해죠. 국익 자해. 이게 심해지면 국가 자살로 갑니다. 즉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에는 관심이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보면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한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 2,500만의 생명재산 자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의 행복과 김정은의 심기 안정에만 신경을 쓴다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이 김 씨는 사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제재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대북 제재.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북 제재가 북한에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평양에 미국 대표부 설치하는데 별 관심 두지 않고 오로지 제재를 풀어달라고 매달린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때리는 게 너무 위험하다면은 안전한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주 쓰는 말이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평화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를 해야 할 이 시점에 그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여기 앉혔으니까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 문명국가 특히 서방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유럽의 어느 나라 정상은 미국 측에 당신들 문재인과 같이 일한다고 참 고생한다.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대북제재 해제해달라, 해제 또는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한다. 그거 참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한국을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는 이야기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회고록에다가 a little crazy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간 돈 사람 같았다. 지금 아마 미국의 국가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5천만 국민을 배신하고 김정은 편에 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입니다. 감사합니다.